네, 여러분들과 함께 오랜만에 증권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봅시다. 요렇게 볼까요? 그래도 약간 지수는 좀 봐야 되는 거니까. 예의상 봅시다. 뾰로롱. 우선은 미국 시황, 최근에 약간씩 좀 조정받고 있죠. 약간 혼조세로 보여집니다. 아시아 증시가 오늘 좀 빠졌는데, 전반적으로 빠졌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한국 증시는 선방해 준 건 있어요. 네, 오늘 네, 코스피를 볼까요? 코스피가 0.05% 살짝쿵 올라갔죠. 요새 여기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이 상단 부분이 코스피인데 코스피가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올라왔겠지. 그래도 다행이죠. 아무래도 좀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도 0.81% 올라왔고 코스피도 0.05%. 그런데 하지만 뭐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것 같지는 않네요. 하지만 뭐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된 거죠 뭐. 지금 한국 경제가 너무 엉망진창이죠. 초토화된 상태 가지고 뭐 초토화된 상태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수는 나름대로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기 이평선을 좀 뚫으면서 올라오려고 하는 거죠 있죠. 이미 코스피 쪽은 그렇게 올라왔고, 네 코스닥도 좀 그렇게 올라왔고. 네, 그래서 뭐 한국 증시는 그닥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경제가 너무 낙후되고 완전 초전박살 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우려감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경제 한번 살펴볼까요? 근데 한국 경제 살펴보게 되면은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한국 경제는 뭐 엉망이에요. 수준 이하이기 때문에 그 수준 이하는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래도 뭐 지수는 좀 올라오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이라는 영역이 있으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냥 행보하긴 하는데. 그리고 SK하이닉스 뭐 크게 빠지는 않아요. 그냥 다 행보 정도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코스피가 좀 나름대로 많이 좀 반등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선은 미국 시장부터 볼게요. 미국 시장 보고 그 다음에 아시아 시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을 좀 보게 되면은 네, 여기 보시다시피 나스닥이요. 올라온 자리가 이제 어차피 이 자리가 올라오게 되면 저항대 자리거든요. 저항대 자리다 보니까 올라갔다 지금 조정받죠. 그리고 이렇게 조정받는 이유는 뭐 최근에 또다시 그 관세 이슈가 좀 불거지고 있죠. 우선은 뭐 저기 철강 쪽에다가 50% 관세 부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한국의 철강이라든지 뭐 철강 관련된 업종이 좀 불리하게 됐죠. 네, 아시아 태평양 증권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 인상 발표 25에서 50% 발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요약. 우리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미국 펜실베니아주 US 스틸 아이빈 R1 하여튼 여기 US 스틸 여기에서 연설중 발언을 했다. 적용 시점은 2025년 6월 4일부터 발효 예정이다. 6월 4일이면은 얼마 안 남았는데요. 미국 철강 산업보호 및 제조업 기반 강화. 이는 트럼프 2기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인 미국 내 에너지 및 제조업 부흥 전략과 일치하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관세 인상 발표가 25에서 50%요 발표가 있었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일본의 그 증시는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1.30 니케이지수가 토픽스가 마이너스 0.87% 코스피는 그래도 살짝 올라왔고 코스닥도 살짝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쏘리 잠시만.
네, 그래서 우선은 네, 한국 증시만 좀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중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공휴일로 휴장이었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가 마이너스 1.30% 급락, 자동차, 철강 등 수출 중심 제조업의 미국 관세 부담 증가 우려가 반영됐다. 홍콩 항생지수, 상하이 종합지수 하락세, 중국의 철강 수출 비중 및 미국, 중국 무역 갈등 재점화 가능성 우려. 그리고 코스닥은 네, 상승. 네, 코스피는 0.05, 코스닥은 0.81 상승 마감.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 불확실성 대비 관망세, 중소형주 강세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뭐 대통령 선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있는 거죠. 그래도 다른 아시아 증시에서 일본하고 홍콩, 뭐 중국 증시는 좀 빠졌으니까 물론 이제 중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는 오늘 공휴일이었고 하여튼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 최근에 한국 증시가 약간은 좀 선방하는 부분이 있네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선물 지수가 좀 하락했죠. 미국의 선물 지수. 네, 트럼프의 철강 관세 강화 발언은 보호 무역주의 재부상의 신호로 해석된다. 뭐 지속적으로 관세 이슈인 거죠. 뭐. 월가는 글로벌 공급망 마찰, 수출입 비용 증가, 인플레이션 압력, 재부상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 중에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 인상 계획은 단기적으로 아시아 제조국 증시에 부정적 압력을 줄 것이다. 특히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 일본, 중국, 호주의 직접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된다. 한국은 선거 모멘텀으로 단기 안정, 그러나 철강 수출 비중 고려 시 지연 반응 가능성 주의 필요.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선거 모멘텀으로 그나마 좀 선방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최근에 약간 이제 철강 관련된 종목이 좀 좋진 않죠. 수출에서도 그렇고요. 뭐 자동차 산업도 안 좋고. 근데 뭐 약간 뭐 지속적으로 관세 이슈는 시장을 지배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미국 증시도 한번 네, 금요일 날 어떤 내용으로 맞췄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선물 지수 한번 볼까요? 현재 선물 지수가 올라가고 있진 않죠. 지금 나스닥이 마이너스 0.45, S&P 500이 마이너스 0.34, 다우가 마이너스 0.28, 러셀이 마이너스 0.24. 채권금리 10년물 채권금리가 살짝쿵 반등해 주려고 하는데 뭐 고만고만해요. 뭐 지금 큰 변화는 없고 브렌트유가 뭐 전쟁 이슈가 약간 있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 전쟁 이슈 그걸로 해가지고 살짝 올라온 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행보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뭐 증권시장 지표로 봤을 때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엔비디아 종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엔비디아 요번에 그 실적 발표가 매우 좋게 나왔죠.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매우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미국 증권시장 분석 금요일자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 중국의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 중국이 미국과의 현재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발언이 있었습니다. 국제무역법원이 수요일 밤 대부분의 트럼프 관세를 정지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목요일 날,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목요일 항소법원에서 일시 집행정지 결정, 관세 일시 유지. 처음에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국제무역법원에서 정지를 시켰는데 그 정지시켰던 거가 관세 집행을 정지했는데 그러나 이제 다시 그 트럼프 측에서 네, 항소법원에 제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법원에 항소법원에 제기를 해가지고 집행정지
다시 관세가 유지되게 된 거죠. 여기서 좀 혼란이 있었죠. 요때.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이때죠. 국제무역법원이 수요일 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정지시키는 판결을 냈을 때는 주가가 확 치솟아 올라갔죠. 그래서 뭔가 이제 신고가를 주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올라가다가 갑자기 또 항소법원에서 요 결정 판결을 내리는 거, 요 결정을 집행정지를 결정하다 보니까 다시 관세가 유지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시장에 불확성을 주어서 최근에 이렇게 미국의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나스닥이 이때 신고가점에서 더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신고가점에서 올라갔잖아요. 이게 19,389선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상승 출발하는 거죠. 상승 출발했다가 지금 다시 빠지니까. 그러다가 내려오다가 여기서 또 지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큰 변화는 없어요. 근데 큰 변화는 없는데 다만 이제 뭔가 지수가 이렇게 전고가를 돌파하고서 올라가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올라갈 수 있는 긍정적인 시장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 뭐 지금은 나와줄 만한 게 있을까요? 그냥 관세 이슈만 계속 부각되고 있고 그리고 또 철강 관련돼서도 25%에서 50%로 또 인상한 부분이 있으니까는 올린 부분이 있으니까 관세를 뭐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뭐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가치 투자 관점으로 좀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점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모멘텀 관점보다는. 뭐 모멘텀이야 어차피 올라가면 내가 수익을 챙기면 되는 영역이고 리스크 아무래도 주식 자체가 할 리스크 할 리턴인 거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점으로 보는 게 맞긴 하죠. 현재 포지션도 좀 그렇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뭐 최근에 이거 테슬라 올려드렸죠.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테슬라 올려드릴 때마다 꾸준하게 좀 올라간 거 아시죠? 뭐 그거야 뭐 기본이니까. 그리고 지금 나스닥이 올라갔다가 지금 살짝 조정받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현재 제가 보기에는 뭐 그닥 뭐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면 좋죠.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면 좋은데 지속적으로 또 관세 이슈가 부각되고 있어가지고 그냥 방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근데 만약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지수가 이렇게 빠졌다가 크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V자 반등 올라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만약 신고가 준다 하더라도 만약에 저는 신고가 줘도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조심스럽게 시장을 바라보고 옵니다. 긍정적으로 보려고 한다면 올라갔다가 지지한 다음에 다시 한번 때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해야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이거 갖고서 뭐 설레발치면서 떠들어댈 필요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는 뭐 이건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언제부터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가격대까지 올라갔고 됐죠? 이전 방송 보시면 될 거니까 저 녹화 영상 다 있으니까 보시면 아실 거고. 해외 주식 그렇죠. 그러면 되실 것 같고 근데 이거는 테슬라 올라온 거 별거 아니에요. 저는 뭐 어차피 뭐 많이 빠졌다고 반등해 주는 거 기술적 반등인 건데 다만 이제 모멘텀을 이제 그 자율주행 그거 갖다 붙인 것 뿐인 거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야기할 게 그러면 뭐 약간 이제 그건 있었죠. 뭐 최근에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간 건 있었습니다. 양자 컴퓨터 쪽에서 좀 눈에 두드러지게 올라갔던 것이 디웨이브 퀀텀. 이 부분이 좀 올라간 부분. 제가 디웨이브 퀀텀이 좀 올라가가지고 여러분들과 그 디웨이브 퀀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볼까 싶었는데 또 시간 관계상 또 이야기를 못했고. 근데 양자 컴퓨터는 주목해 볼 필요는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미래 산업이잖아요. 약간 그 예전에 그 AI가
AI가 미래 산업이었다고 한다면은 또 양자가 또 미래 산업이 될 수도 있는 영역이니까. 물론 이제 당장의 현실적인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당장은 좀 어렵고 한 몇 년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최소 못해도 3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단지 요새는 약간 그 매출이 좀 증가했다 그것 때문에 좀 올라온 거죠. 그리고 뭐 넷플릭스가 약간 네, 지속적으로 좀 상승한 부분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요거는 좀 관세에서는 약간 좀 벗어난 영역이지 않을까 싶어요. 넷플릭스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쪽이잖아요. 하드웨어적인 영역은 아닌 것 같고, 그치? 약간 지식 재산권, IP 이런 쪽이다 보니까 예, 관세 이슈에서 좀 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했던 부분이 울타비트 있죠. 예. 울타비트가 날라갔죠. 예, 역시 워렌 버핏입니다. 역시 워렌 버핏이에요. 예,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라고 하는 종목 다시 팍 날라갔습니다. 워렌 버핏이 매수한 가격대보다 더 많이 날라갔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네, 요 정도 볼까요? 요 정도 보고 유럽 쪽은 특별한 거 없더라고요. 유럽 쪽을 좀 이야기한다면 유럽 쪽은 특별한 거 없어서 유럽은 패스. 네, 유럽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정도면 뭐 시황은 됐죠. 뭐 약간 저거나 한번 봐볼까요? 이거나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과 볼게 달러 인덱스나 한번 봐볼까?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가 강세는 아니죠. 이거 모르겠네. 달러 인덱스가 강세가 될지. 야, 근데 달러 인덱스가 약세죠? 뭐 여러분들도 소식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미국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지속적으로 들려오죠. 그렇지. 미국에서 이제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하여튼 다른 이제 국가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약간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지금 약간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좀 올라간다고 한다면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올라오지는 못하네요. 그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최근에 저거 PC 지수 발표가 나온 거 있죠? PC 지수가 코어 PC 지수 이제 주로 우리가 그걸 보는데 PC 진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었긴 하네요. 근데 PC 지수는 뭐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진 않았죠. 왜냐면 예상치보다 좀 떨어졌고 물가 지수가 그리고 또 그것도 여기 있다. 이것도 두루두루 가요. 코어 PC 지수가 네, 시장 예상치가 2.5였는데 4월 수치가 2.5. 근데 이제 이게 3월에 2.7이었잖아요. 헤드라인 PC가 2.1. 근데 3월에 2.3이었으니까 여하튼 간에 약간 둔화되는 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디스인플레이션의 흐름은 확인되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이렇게 보죠. 이번 PC 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도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둔화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줬다. 근데 뭐 여러분들도 좀 분석해 보시면 아시긴 하겠지만 지금 이게 PC 지수가 4월이죠. 뭐 관세 이슈가 만약에 물가 지수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은 뭐 최소 못해도 네 6월 7월 네 그때부터나 이게 물가에 반영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여하튼간에 뭐 지금은 네 약간 좀 현재까지는 둔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한번 체크해봤는데 그 연준에서 물 금리 금리 인하는 언제쯤 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근데 아직까지도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물가가 점차 안정되고 있다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으나 패드가 금리 인하를 서두를 이유가 될 만큼 결정적인 전환점은 아니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그래서 뭐 하반기 정도에 연준에서 그 금리 인하를 이야기는 하고 있기는데 아직까지 좀 관망세인 것 같아요. 뭐 하반기에 언제쯤인지 모르긴 하겠지만. 그리고 또 근데 여러분들과 이야기 안 했던 것들이 많이 있겠네. 이것도 좀 살펴봤어요. 그 최근에 일본에서 그 저것도 좀 올라갔죠. 일본의 그 CPI 지수, CPI 지수인가? 여기 있다. 이거 좀 올라갔더라고요. 미국의 4월 전국 코어 CPI 지수. 그치, 3.5.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일본의 CPI 지수를 보는 이유가 저것 때문에 보는 거죠. 뭐 때문에 보냐면은 일본의 그 기준금리 인상 그 관련해 가지고. 근데 인상은 하긴 할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 전국 코어 PC 지수가 3.5, 전월이 3.2였잖아요. 2023년 1월 이후 최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시장 예상치가 3.4였는데 3.5잖아. 근데 이제 언제 올리느냐 올리긴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 올리게 되면 역 엔캐리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번 3.5% 상승률은 일본 은행 BOJ의 금리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이지만 쌀 가격 등 일시적 요인 중심이라는 점에서 즉각적인 금리 인상 압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상승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코어 CPI, 이건 저거예요. 코어 CPI. 여기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코어 CPI 지수, 그 다음에 코어 CPI 지수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코어 CPI는 3.0%로 상승. 서비스 내수 물가까지 되고 있어 BOJ의 물가 안정 목표를 초과한 흐름은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 여하튼 간에 물가가 좀 올라가고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금리를 일본도 아마 기준금리를 하반기에 좀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까지 올리고 있진 않지만 그거 이야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철강 관세 인상 관련해서 이야기해줬고 그 다음에 항소법원에서 일시 집행정지 결정해가지고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 이야기해드렸고 그리고 또 이야기할게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죠. 뭐 약간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영국과의 무역 합의 이런 부분. 근데 이 영국과의 무역 합의가 뭐 다른 국가와의 연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영국과만 무역 합의가 좀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유럽과하고는 아직까지 약간 대립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유럽과의 합의가 관세협정 합의가 좀 완료가 된다고 한다면 또 시장에서의 반응이 나오긴 하겠죠. 근데 아직은 대립각이래 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도 있냐면은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최종적으로 보편 관세가 10%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0% 정도 범위 내에서 보편 관세가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을 방어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10%는 아니니까는 아직까지는 뭐죠 관세 이슈가 좀 그림자로 드리워지고 있는 거죠. 네, 5월 증시의 성과는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 5월 증시가 긍정적이었으니까는 이제 반대로 6월 증시는 약간은 좀 조정을 받겠다.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월 증시는 그래도 아까 보신 것처럼 V자 반등을 해가지고 올라온 부분이 있죠. 여기가 4월 4일까지 쭉 빠졌다가 네, 5월 달까지 5월 29일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렇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기부터 올라갔죠. 네, 4월 한 말일쯤부터 올라갔네, 그쵸? 4월 21일부터 올라와서 5월 말일까지 올라왔으니까 네, 5월 달에는 네, 근데 이게 그거죠. 이게 4월 달에는 빠졌고, 그쵸? 4월에는 하락했고, 그 다음에 다시 그 5월 달은 올라갔고, 근데 이제 6월 달 되면 다시 한번 조정 주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저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으로 해가지고 네, 등락폭이 하락했다 올라갔다 하락했다 올라갔다 이렇게 박스권의 움직임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요 자료에서도 보신 것처럼 네, 5월 증시의 성과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근데 반대로 이야기한다면은 6월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기술주 중심의 강세 흐름이 두드러지고. 근데 그건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은 뭐 미국 증시가 그쵸. 근데 이게 약간은 그 예전처럼 그 바이든 행정부 때처럼 미국 증시가 빠지게 되면 글로벌 증시가 다 빠지고 이런 관점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미국의 그 정책이 보호무역주의로 흘러가고 있어가지고 뭐 예전처럼 커플링 관점도 있기는 있겠지만 네, 디커플링 관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미국 증시가 뭐 안 좋다고 해서 뭐 한국 증시가 안 좋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영역은 아니에요. 나중에 뭐 진짜 경제가 미국 경제가 무너졌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박스권에서 네, 등락폭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으로 현재는 오버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트럼프 정부의 중국 관세 재강화 시도, 법원과의 법적 충돌, 중국과의 무역 교착 등은 단기 불확실성 요소다. 뭐 최근에 중국과의 뭐 무역 협상 진행에 대해서 좀 언급이 있었는데 뭐 아직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준의 완화적 기조, 영미 무역 합의, 기업 실적 모멘텀. 근데 이건 괜찮긴 하더라고요. 그 최근에 그 여러분들도 조금 있다가 제가 엔비디아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할 건데 엔비디아 실적 와 장난 아니던데요. 예, 그 지금 관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엔비디아가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그게 있더라고요. 그 AI에 대한 그 강세가 장난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AI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있다 보니 엔비디아의 GPU가 그렇게 많이 팔리게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매출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좋게 나왔습니다. 여하튼 간에 뭐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미국의 근본적인 뭐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서 둔화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미국의 증시도 V자 반등을 해가지고 좀 버텨주는 모양새가 있는 거죠. 그리고 향후 시장은 법적 판결의 추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 그렇죠. 아까 전에 뭐 항소법원에 관련된 그 잠시 근데 그것도 결정이 언제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6월 달 안에 결정이 나올 거라 이야기하는데 법적 판결 추이가 어떻게 나올지 무역 협상 진전 여부 그다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지금은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보다는 첫 번째로 먼저 풀 게 여기 유럽과 미국과의 관계 거기부터 좀 관세 협상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중국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유럽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실마리가 좀 풀리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직까진 그런 건 아니죠. 우선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쪽에 관세를 인상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유럽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뭔가 또 무역 전쟁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시장에는 또 안 좋겠죠. 연준 정책 커뮤니케이션에
따라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연준 어차피 연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데이터 보고서 이야기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코어 PC 지수인데 PC 지수가 그래도 그냥 데이터로만 이야기한다면은 어 상승률이 둔화된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것이 관세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본격적이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으니까 관망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 이야기하면 네, 충분하게 여러분들과 쫄래쫄래 떠들어야 된 거죠.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기본적으로 물론 뭐 더 살펴보려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기본적인 줄기는 좀 잡아 놓은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하죠. 증시에 대해서는.